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배포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배포 단위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하나의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그 서버에서 우리 어떤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주문이라고 하는 업무 영역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송이라고 하는 업무 영역이 이렇게 다 그냥 하나로 돼 있다고. 배포 단위가 하나의 모놀리스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문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필드와 배송 업무에서 요구되는 필드들을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정규화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이 모든 내용을 다 관리를 하고자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접근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멀티플 모델로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주문에 필요한 필드만 가지고 배송에는 배송에 필요한 필드만 가지겠다. 이 두 가지를 서브 도메인을 넘어서 일반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앞서서 본 것처럼 이런 일반화와 정규화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는 이런 일반화를 하지 않겠다는 접근이에요. 자기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모델은 별도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더와 딜리버는 사실상 같은 데이터가 아니냐. 근데 이것을 그러면 데이터가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데이터가 중복되고 모델이 중복 선언이 되게 됩니다. 중복 선언이 되지만 자기의 모델에 적합하게 어, 어떤 네이밍부터 자기한테 필요한 필드들만 가지게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역정규화를 시킵니다. 역정규화를 시키고 이들 간의 연계가 이제 필요하죠. 분리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문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은 해당 주문에 대한 배송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문이 벌어졌을 때 배송 한 건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짓는 것을 우리는 안티 커럽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종의 통역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서로 이 같은 구조의 거를 공유해서 이해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여기서 읽어드릴 수 있게 중간에 안티 커럽션을 해주는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어댑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싱글 모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싱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무의 영역이 각기 상이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다 통일하겠다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페란토 같은 게 있었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배워서 사용을 하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겠네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였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역이 커지면. 왜냐하면 그건 철학도 다르고 그, 그 도메인 내에서의 어떤 문화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동일한 어떤 모델로 통일시킨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실패했고 중간에 이런 통역사를 두는 이 엔터커럽션을 줘가지고 연동시키는 접근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 접근이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이 엔터 커럽션 레이어를 구현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퀘스트 리스판스 방식으로 한쪽에서 예를 들면 주문이 들어왔으면 주문에 대해서 배송 한 건을 시작하십시오라고 여기서 리퀘스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RESTful API 같은 걸로 내 정보를 담아다가 이런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배송을 시작해라고 이렇게 API를 호출하는 겁니다. RESTful API 같은 걸로. 근데 이것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한계는 이 딜리버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실행 시에 만약에 장애가 벌어지게 되면 이 주문 자체가 트랜잭션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가 전파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 방식의 연동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 보완하는 방법은 펍섭 방식으로 도메인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서 발생한 이벤트를 어떠한 메시징 플랫폼에 등록만 한 거죠. 신호탄을 쏴서 주문이 발생했어라고 이벤트를 퍼블리시하고 그것을 받는 쪽 서브스크라이버가 시간이 날 때 그것을 메시징 플랫폼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연동 패턴들은 주로 이 펍섭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연동에 대한 커플링이 런타임 커플링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 시에 둘 간에 여기서 장애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딜리버리가 장애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문은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계속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징 플랫폼에 그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이죠. 쌓여 있고 딜리버리가 시간이 날 때 그 쌓여 있던 주문 건들을 하나씩 해소를 시키면서 전체 업무의 성능도 높이고 어떤 이 시스템의 장애 전파도 차단이 되는 그러한 루즈리 커플드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때 이 이벤트 드리븐 서비스를 기반에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일관성 문제가 생기죠. 앞서서 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주문이 배송이 되어야만 주문 한 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ll or nothing처럼 동작을 하죠. 배송이 추가가 되지 않았는데 주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주문이 배송을 곧바로 안 돼, 배송 정보와 주문 정보는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RDBMS의 에이시드한 트랜잭션의 개념에서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주문 자체가 주문의 내역이 완전하게 고객에 의해서 접수가 됐는데 지금 배송 회사가 잠시 주고 있다고 해서 이 고객이 책임을 지고 배송 문제 때문에 주문이 안 되어야 된다. 그건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죠. 이 두 개는 영역이 다르고 이 데이터의 인테그리티가 여기에서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더 내에서는 트랜잭션이 찍히는 게 맞고요. 딜리버리는 우리가 주문을 받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제시도를 통해서 배송이 이루어지게끔 유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법을 쓰게 됩니다. 이벤추얼 컨시스턴시. 그건 뭐냐면 소비자나 고객이 뭔가 리퀘스트를 줬다라고 하면 그 리퀘스트를 기억하고 여기에서는 트랜잭션을 먼저 로컬 트랜잭션을 끊고 그 다음에 행해지는 후선 프로세스들은 만약에 거기가 그 서비스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시도를 통해서 결국 이 주문 한 건에 대해서 배송 한 건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보장한다. 네. 그래서 결국은 트랜잭션이 묶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일관성이 결국은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 일관성 혹은 이제 저는 결국에 일관성이 맺어진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서술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시간차는 있을 뿐. 그렇죠? 시간차는 있을 뿐 결국은 맺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은 펜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펜딩. 지금 작업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우드 시스템은 항상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업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 그 서비스들 중에 일부는 실패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되살아났다가 또 일부는 또 죽었다가 그건 뭐 신규 서비스를 재배포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자원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고의로 낮에는 내려놨다가 야간에만 띄우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서비스가 다 업타임을 100% 유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를 매우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와 카프카 같은 것들이 잘 지탱을 또 해주는 거죠.